PC주의, 특정 집단이 올바름의 기준을 정하여 대중을 세뇌하고 생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상을 좀먹는 암세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선입니다. PC주의가 세상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앗들이 커져가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말이죠. 선동당하고 물들고 세뇌당한 채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국민들이 PC주의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그들이 대중을 세뇌시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현실성 없는 억지로 특정 집단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하고 실제로 정책상 유리하게 만들어 자신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개체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와 동시에 그 어거지에 정의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게 억지라 말하는 사람을 틀린 사람으로 낙인 찍어 대중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 통합을 막습니다. 현실과 이상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정책은 이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감성이 아니라 논리에 근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한 발 더 나아간 억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예로 들어드리죠. 첫째로 인종차별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피해자 프레임을 받는 집단은 흑인들이죠.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흑인들입니다. 인종 간의 갈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죠. 잘못된 것이고요. 고쳐야죠. 그리고 그 피해자 집단이 비백인인 것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은 자신들과 다른 존재를 배척하기 쉽습니다. 모두가 그러지 않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욕심이죠. 흑인들도 그래서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문제가 하나도 없는 피해자일 뿐인가요? 아시안이 미국에 나가면 흑인 이하입니다. 흑인들도 아시안을 조롱하죠. 어떤 아시안이 눈 찢어진 노란 원숭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누굴 집단 린치합니까? 총을 쏘갈깁니까? 그런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죠. 하지만 흑인들에게 NI로 시작하는 한 단어를 말하면 그들은 그것을 폭력으로 와답하는 게 너무 일상적이라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약, 살인 등 중범죄 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인종차별이라고 하죠. 그러니 외부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그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피해자일 뿐입니까? 결국 내부에서도 자정이 일어나야 하는데 사회가 그들은 피해자일 뿐이라 말하니 고칠 생각을 하기가 쉽지도 않죠. 그 피해의식 때문에요. 둘째, 같은 예로 우리나라 성평등 문제도 똑같습니다. 가부장제 문제를 살펴볼까요? 가부장제는 60년대까지 외벌이로 가정이 유지되는 사회에서는 흔하게 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맞벌이가 보편화된 사회구조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단지 한두 세대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키운 자녀들이 있는 이 시대에서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단지 그 과도기일 뿐이고 그에 대해 그 잔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틀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외벌이가 가능한 가정의 구조라면 한 측이 경제권을 쥐고 있다면 기여와 분배의 문제에서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감성을 제외하고 논리적으로만 다가갔을 때요. 이에 대한 부분에서 PC주의자들은 억지를 부립니다. 가사노동의 생산가치가 월 400만원이라든지 그럼 나가서 400만원을 벌어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면 되겠네요. 거기서 숙식비는 제외해야겠죠. 본인이 생산한 가치로 소비한 것이 아니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성차별론자가 돼버리죠. 현재 맞벌이 사회구조 보편적인 케이스에서는 지양해야 할 문제지만 그 존재가 마냥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노동하지 않고 집안에서 가치를 덜 생산하는 대신에 분배해서 그만큼 밀린다. 이게 그냥 가부장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양측의 합의가 있다면 여성이 피해자인 구조가 절대로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한 형태일 뿐인 개념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낙인시켰죠. 마치 청산해야 할 적폐인 것처럼요. 세대 갈등을 볼까요? 가끔 저희 조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80 넘어가신 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한나라당 찍는다고, 투표권 주지 말아야 된다고, 군사정권에 세뇌당했다고, 세상이 바뀌려면 그 사람들이 돌아가셔야 된다고. 예전에 어떤 택시기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분들은 6.25 전란을 겪은 세대예요. 팔다리가 날아가고 친구가 죽고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는 그런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도 없이 계속 미사일만 쏴대는 북한에 돈 퍼주고 화친하자는 그런 사람들을 찍습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세네요. 그 연배분들이 총 들고 나가서 안 싸웠으면 아저씨는 김정일 만세하고 살았어야 되는 거 아세요? 한마디 못하더군요.
지금 50대 중반, 60대 초반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 많습니다. 흔히 운동권 세대라고 하죠. 생각이 짧은 겁니다.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과 독선에 빠진 거예요. 그 가짜는 민주화를 이루고 사회에 기여했다는 착각 때문에 말이죠. 한 번도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세뇌는 저들이 당한 겁니다. 역사 문제, 환경 문제, 폭력 문제, 빈부격차 문제 다 똑같습니다. 독립투사의 대부분은 양반 출신으로 계급 사회로의 회귀를 통한 본인의 이권을 찾는 것을 목표로 했고, 그는 평민 출신 독립투사들이 대우받지 못한 계급주의적인 그들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 만약 그들이 독립을 이뤄냈다면 현재 우리의 90%는 노비일지도 모른다는 것. 인간의 역사와 발전은 희생과 헌신이 아닌 욕심과 투쟁의 역사라는 것. 환경이 파괴된 것은 사실이지만 개도국에게 탄소 배출권을 빌미로 자금을 압박하게 되면 해당 국가들은 영원히 위로 치고 올라갈 기회를 잃게 되고 국가별 계급이 굳어져 버린다는 것. 인류사 폭력은 근절될 수 없는 문제이고 모두가 사는 동안 의도했던 그렇지 않던 타인에게 심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산다는 것. 사회에서건 학교에서건 가해자가 분명 잘못한 일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극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며 적극적 자기방어하지 않는 사람을 옳다 맞다 하며 개인의 방어는 사회가 해주는 것이라고 사고하게 만들고, 동시에 개인의 자기방어권은 사회적으로 거세를 조장하는 것. 그로 인해 부당함에도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 부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책정하는 것은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쳐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되어 결국 피고용자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분열만을 조장하며, 기업이든 부동산이든 유지 상속하는 데 세금을 올린다면 몇 세대 지나지 않아 모두 빈자만 남게 될 것이라는 것. 결국 그 시스템을 만든 이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런 사실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세뇌 말이죠. 왜 민주화를 이뤘다는 착각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이야기해드리죠. 정의와 평등, 민주라는 것을 입에 달고 사는 인간들은 본인이 정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위 같은 이야기는 하지도 않은 채로요. 그래놓고는 방자하게도 뭐가 적폐니 악습이니 남들에게 낙인을 찍어대죠. 그리고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친일파니 그군이 같이 낙인을 찍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하기를 강요하죠.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건 사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적폐다, 악습이다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 그 생각들이 모여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민주사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걸 원론적으로 막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하는 것, 그게 소위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가장 큰 무기는 정의를 가장한 PC주의입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저 세뇌를 통한 사회의 통제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죠. 경제에까지 진출했습니다. ESG란 형태로요. 본인들이 설정한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협박으로 말이죠. 세상은 이미 디스토피아입니다. 지금도 이미 충분히 늦었습니다. 그들이 조장한 분위기에 휩쓸려 남들 눈치 보고 사는 게 보편화돼 버렸고, 할만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사이코가 돼서 묻혀버렸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일말의 가능성도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더 가기 전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불편한 진실들에 대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빠잉.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